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19 부동산 TV의 작가 이일구입니다. 오늘 또 말씀드릴 내용은 부동산 공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법. 그래서 오늘 그 공법 속에서도 용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세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용도, 지역은 전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상공록,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구, 그 다음에 관리지역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을 갖다가 아마 더 이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관리하는데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을 보완하는 도시관리 도구라고 볼 수 있고요. 용도지구제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 용도지역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고 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활용을 유도 관리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더 세분화하고 디테일하게 관리하는, 강화하고 아니면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토지 투자를 하는데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큰 관련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안에 보면 이런 이제 용도 지구에 대한 어떤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걸 해석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찾아서 이해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갖다가 용도지역의 기능을 정진시키거나 하는 것이 용도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1번 경관지구,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한 필요한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도 또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세분화된 것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관지구, 말 그대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적인 아름다움, 도시의 미적인 아름다움을 규제하는 것이다, 미관지구.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고도 이용과 그 정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 또는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러니까 높이의 규제가 필요한 지구는 고도지구라고 볼 수 있고요.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집안의 붕괴, 그 밖의 재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지구에는 방제지구를 설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존지구는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존지구, 뭘 보존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설보호지구는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 기능의 효율화, 그 다음에 항공기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가 어떤 지구라고요? 시설보호지구. 어떤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지구라고 볼 수 있죠. 시설보호지구. 그 다음에 학교, 그 중에는 이제 학교 보호시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칠학지구 많이 이제 보실 겁니다. 자연 칠학지구냐, 집단 칠학지구냐. 칠학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칠학은 이제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어떤 주거 기능을 말하는 거죠. 그런 칠학을 어떻게 한다고요?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라고 합니다. 정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이것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상업개발진흥지구 이런 건데,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그 다음에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 가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가 필요한 지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에도 보니까 얼마 전에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거는 주거를 집중적으로 이쪽에다가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기능보다는 주거 기능을 더 많이 넣겠다, 더 많이 정비하겠다,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주거 기능의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래서 이런 지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규제의 성격으로는 목적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적인 용도를 방지하는 것으로는 방화지구, 화재에 취약한 곳이죠. 시설보호지구, 어떤 항공기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시설보호지구, 그 다음에 보존지구, 문화재라든지 이런 걸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이거는 목적하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용도를 방지한다, 즉 규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물의 형태 등 추가로 수용해야 할 지침을 제시하는 거예요. 방화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 추가로 어떤 것을 건물에 수용해야 할 지침을 제시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용도, 지역, 지구, 다음에 나올 게 이제 구역이죠. 그래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일반 미관지구에 아까 미관지구는 이제 약간 도시의 미적인 부분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법에서 정하는 특정한 사항이 없는 한 3층 이상으로 건축해야 하고 제55조의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등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용도지구는 그 지정 목적에 맞도록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 형태, 구조 등을 규제합니다. 하물며 장독대까지도 보이지 않게 해라,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 일반 미관지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많이 강화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런 게 이제 특별히 부동산 중에서도 건축을 할 때 이런 걸 잘 해석해서 건축물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규제 사항을 이해하고 건축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법의 내용들도 조금씩 이해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거 아니고 이해를 안 하셔도 좋은데 앞으로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있고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점점 더 실력도 좋아지고 투자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고, 219 부동산 TV의 부동산 분야 작가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